안녕하세요. 일단 발표를 바로 시작할 텐데 저는 토스뱅크 FX 스쿼드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이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로 제품을 만드는 팀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데이터 드리븐 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FX 스쿼드에서 데이터 분석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평생 무료 환전이나 토스뱅크 외화 통장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진짜 필요한 외환 서비스가 무엇일지를 이제 숫자를 보면서 탐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토스뱅크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오너나 디자이너, 프로덕트 매니저처럼 이 메이커분들이랑 같이 어떤 거를 분석할지 이제 아젠다를 정하고, 그 아젠다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은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사결정으로 끝이 난다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젠다라는 개념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에 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의 회사나 팀마다 이 아젠다에 대해서 좀 정의하는 게 다르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뭔가 일주일 단위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뭔가 큰 TFT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아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좀 명확한 질문 형태로 정의된 비즈니스 문제를 아젠다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젠다를 꼭 질문 형태로 만드는 것에 좀 많이 집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죠. 근데 그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덕트 메이커들은 질문을 가져와요. 그 질문은 저희는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이 하나의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저는 보통 하루에 2-3개 정도의 질문을 받고 있어요. 꼭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한테 제품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하루에 한 2-3개 정도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연간으로 환산을 하다 보면 한 500번, 550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년이 쌓이면 500번, 2년이 쌓이면 1000번, 4년이 되면 2000번의 경험이 쌓이는 셈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문을 마주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좀 고민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나면 의사결정에는 잘 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사결정에 쓰이고 나면 그냥 그대로 끝이고, 그 분석했던 결과들이 그냥 흘러가고 더 이상 남지 않게 돼요. 물론 의사결정할 때 데이터를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뭔가 계속 이렇게 일회성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 게 과연 데이터 드리븐 팀이라고 불러도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들기 시작했고,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데이터 드리븐 팀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고민들을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했던 분석한 결과들이 어딘가에 잘 저장이 되고, 그것들이 나중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때 계속해서 재활용이 되면서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환 구조 같은 체계가 있다면 좀 괜찮은 데이터 드리븐 팀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의 주도로 이런 분석 결과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을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FX 스쿼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 허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된 저희가 허브를 어떻게 만들어 갔고 또 이 허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액션을 하고 있는지 좀 경험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 분석한 결과들이 일회성으로 쓰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걸 막는 것이 필요했어요. 토스뱅크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는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SQL이나 파이썬, 엑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쓰고 있고요. 결과를 시각화할 때는 태블로를 많이 쓰고 있고, 결과를 정리할 때는 당연히 뭐 워드나 PPT도 쓰는데 노션이나 지라 같은 툴도 좀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번 분석을 하고 나면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충 한 5개 정도의 파일이 남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5개의 파일이 평균적으로 남는데 그럼 이거를 뭐 한두 개로 줄여보면 어떨까? 그러면 좀 분석이 잘 저장되고 찾기도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냥 마냥 한두 개를 줄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줄일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분석하는 과정 자체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나중에 이걸 활용하는 것도 더 좋게 만드는 액션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파일마다 연결할 수 있는 키값을 찾아내서 부여하는 것을 택하고 있어요. 아마 개발자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저희는 지라 같은 툴을 이용해서 이 분석하는 아젠다마다 티켓 번호를 체번을 하고 그 티켓 번호를 관련된 파일에 모두 다 붙여넣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실무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단순해요. 파일명에다가 이 번호를 그냥 붙여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번호만 있으면 사실 파일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도 그 번호를 가지고 그냥 쉽게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오래된 분석 결과라도 쉽게 연결돼서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파일들을 이제 한 곳에다가 저장을 해서 저희는 이거를 허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허브를 만들 때 보통 이제 컴플런스나 노션 같은 툴도 있고 아마 어떤 곳에서는 사내 게시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구글 같은 온라인 드라이브를 쓰는 것도 있으실 텐데, 이런 허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접근해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는 분석을 해서 허브에다가 결과를 올리고 그 올려진 결과들을 사용자들이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 허브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저 폴더를 탐색하고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고 내용을 확인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팀원일수록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나 정보를 찾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폴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파일을 열어봐야 조금 더 빨리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들 공통점은 데이터를 아직 찾지도 않았어요. 찾기 시작 전에 이미 진입장벽이 생기고 뭔가 사용자한테 나는 내가 필요한 정보까지 가는데 이미 너무 많은 길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탈이 되고 이 허브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이 정보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솔루션으로는 저희는 허브에다가 이 폴더 구조를 단 하나의 뎁스만 존재하도록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모든 분석 결과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넣어두고 SQL은 SQL 폴더 따로, 엑셀은 엑셀 폴더 따로 이렇게 넣어두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뭔가 위클리로 분석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추출도 분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딥다이브하는 분석도 할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지 않고 하나의 폴더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더 구조를 만든 다음에 파일명에다가 이 분석한 결과나 결론들을 간단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아까 아젠다라는 개념을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젠다가 하나의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석하는 건 무조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무조건 하나의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한 줄로 압축을 하고 그 압축된 문장이 곧바로 파일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허브에는 이렇게 티켓 번호를 포함해서 그 폴더가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 뭐 어떤 파일을 어떤 분석을 했는지를 파일명만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저장을 해보니까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팀원들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더 이상 저한테 묻질 않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허브를 가고 분석 결과 파일 여기 일단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고 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을 때 이거는 아직 분석해 본 적이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팀원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그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젠다가 되고 저는 그걸 또 분석해서 다시 여기 쌓아두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일단 이 폴더만 가면 내가 뭐라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고, 이 분석까지 정보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허브를 만들고 나면 이제 이거를 모두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험도 다르고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도 달라서 같은 숫자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클릭률이 5%라는 분석 결과가 있을 때 그 5%를 누군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른 거에 집중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대화가 한 팀에서 이루어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팀원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우리가 같은 레벨로 이해를 하고 같은 수준의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 저희는 데이터 분석가가 매주 데이터 얼라이먼트 미팅이라는 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쯤에 이제 1시간씩 만나서 이런 미팅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라이먼트라는 개념에 좀 집중을 했어요. 뭔가 서로가 방향을 맞추고 서로 갖고 있는 기대치를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숫자를 이해시키는 이런 과정이 미팅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미팅을 하기 전에 프로덕트 메이커들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액션이 있을 때 미리 저한테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분석을 하고 그걸 허브에 쌓아두고 그 다음에 미팅에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뭔가 그냥 마냥 이렇게 요청을 듣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도 항상 주도적으로 숫자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뭔가 같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런 점들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같이 미팅에 가져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또는 우선순위를 좀 낮춰도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율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미팅을 지금 거의 6개월 넘게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미팅을 진행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누군가한테 숫자를 보고하는 회의랑은 많이 차별화를 두고 싶었어요. 최대한 보고하는 회의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허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양방향으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나는 나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자료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준도 다르고 분석한 결과도 다르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조율하는 것부터 회의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 일절하지 않고 무조건 허브에 쌓여 있는 데이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출처를 바라보고 같은 기준으로 숫자를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해하는 것만 서로가 기준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브를 가지고 매일매일
미팅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어떤 액션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매주 논의를 하면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앞에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 팀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일단 분석한 결과들이 흘러가지 않고 어딘가에 계속 저장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고 또 이런 데이터 분석 결과들이 사용자가 누구든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결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같이 의견을 동일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매일매일 조율하고 미팅하는 얼라이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듣다 보면은 뭔가 이런 질문을 듣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역할을 왜 굳이 데이터 분석가가 해야 되는지에 서 질문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꼭 데이터 분석가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뭔가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해하고 가장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가장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 스스로는 이런 역할은 데이터 분석가가 주도하고 리딩을 했을 때 팀에서 가장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저희 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저한테 많은 자유도와 책임을 주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토스뱅크가 외화통장을 출시할 때부터 지금 스쿼드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스쿼드에서 어떤 이벤트나 액션을 가지고 이 미팅을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 드리븐 팀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이런 환율 맞추기 이벤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토스뱅크 앱에 들어가면 이제 환율 맞추기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 지금 3개월, 4개월 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매주 굉장히 많은 아젠다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저도 메이커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미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매주 크고 작은 액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액션들이 허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두가 티켓 번호를 갖고 있고 모든 파일이 어떤 분석을 했고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고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미팅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이벤트를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 주차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벤트가 한 달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이벤트를 과연 사람들이 잘 참여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리워드를 잘 가져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계산할 여지는 없을지. 그래서 얼라이먼트 미팅에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재참여율 같은 지표는 괜찮으니까 놔둬도 되겠구나. 우리는 신규 인플로우를 늘리는데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석 결과들이 다 이 시점에 분석한 건 아니거든요. 다 뭔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거는 첫 주에 분석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이틀 차에 분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허브에 저장을 해놓고 이 분석 결과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에 다시 허브에서 이걸 찾아와서 재활용하고 이것들을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벤트가 이 2달 가까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다음 이벤트를 설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사람들이 과연 어느 금액의 리워드를 받아갔을 때 좀 많이 만족감을 느끼고 어느 리워드를 받아가는 구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가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때그때 저장을 해두면서 때가 되었을 때 이걸 가지고 다음 액션에 대해서 다음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설계를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3월에 이벤트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워드 이벤트의 그 스킴이나 리워드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달라진 점들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하고 그걸 매주 미팅에서 같이 조율하면서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가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하고 결정한 결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이벤트가 아니어도 그냥 매주 발생을 하거든요. 매주 정말 많은 아젠다들이 저한테 던져지고 저는 그걸 분석하고 미팅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팀원들끼리 서로 익숙해지니까 저희가 꼭 목요일 미팅 시간이 기다리진 않아요. 그래서 매주 뭐 오전이든 오후든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뭔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분석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지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예시로 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 팀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그것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분석가는 결과만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방향을 주도하고 기대치를 조절하고 같이 논의하는 역할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팀도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팀에 녹아들게 만들면서 저희는 데이터 드리븐 팀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이벤트 같은 걸 데이터를 분석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사실 보통 이렇게 세션 같은 거 하면은 막 이벤트가 얼마나 성공을 했고 얼마나 목표에 잘 도달했고 얼마나 참여자가 많이 있었고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발표에 일부러 그런 숫자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벤트가 목표에 도달한 점도 있거든요. 근데 도달하지 못한 점도 사실 많아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던 적도 훨씬 많고, 내가 산출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벤트가 성공했냐라는 질문에 목표에 도달한 만큼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절반만큼은 또 아니라고 저는 보통 답을 합니다. 근데도 저는 이런 이벤트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온 건, 뭔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의사결정할 때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허브가 키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일상화되는 습관처럼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분석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은,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들이 자꾸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뭔가 큰 임팩트나 같은 게 없을 때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막 500번씩, 2년이면 1000번씩 막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다 성공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뭔가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많이 지루하기도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했다는 거를 판단하는 것도 숫자고, 그것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그냥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구조가 팀에 녹여들게 하는 게 저는 데이터 드리븐 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에펙스 스쿼드는 뭔가 이런 분석하는 결과를 어떻게 저장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게 만들지,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면서 허브를 만들고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지금 마지막 장표이긴 한데, 이 데이터 드리븐 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분석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결과들을 저장하고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이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계속해서 활용하는 구조가 팀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데이터 드리븐 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